여러분 아마 최근에 개봉한 그 해양 블록버스터 영화나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아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최고급 비디오 게임 뭐 한 번쯤은 해보시거나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네, 영상미가 엄청나죠, 요즘. 맞아요. 거기서 끝없이 펼쳐진 정말 압도적이고 진짜 같은 바다 CG 본 적 있으시죠? 막 거칠게 출렁이는 파도, 그리고 그 위로 부서지는 하얀 포말 같은 거요? 그렇죠. 보고 있으면 와, 진짜 물결 같다 하고 넋을 잃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감탄하면서 바라봤던 그 완벽한 바다가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짜인 그 뭐랄까 수학적 눈속임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아, 눈속임.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오늘 이번 딥다이브에서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단순한 컴퓨터 그래픽의 역사를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그 가짜 바다의 뼈대랑 결합을 해서 실제 물리 법칙이 살아 숨쉬는 진짜 바다를 실시간으로 창조해내는 그 놀라운 혁명에 대해서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늘 다룰 이 기술적 도약은요, 그냥 화면 속의 파도를 더 예쁘게, 더 진짜처럼 그리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 그럼요. 수백 년 동안 정말 수많은 과학자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거친 망망대해의 움직임, 그러니까 유체역학의 난지를 해결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유체역학 난제요. 와. 네, 자연의 그 거대한 카오스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공학자들의 치열한 고민이 오늘 자료들 안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혁명적인 인공지능의 결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선 우리가 가짜 바다라고 불렀던 그 현재 그래픽 표준 기술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오션 FFT라는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2001년에 제리 테슨도프라는 분이 정립한 알고리즘이던데 네, 벌써 20년도 넘은 기술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유체역학을 처음부터 좀 무식하게 다 계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한 타협을 했다는 부분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아, 그 타협이 당시 해양학자들하고 그 컴퓨터 그래픽 엔지니어들한테는 그야말로 뭐랄까 성배어도 같았습니다. 성배요? 어느 정도길래? 원래 실제 바다의 유체역학, 그러니까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라는 걸 슈퍼컴퓨터로 고지고대로 다 풀려고 하면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거든요. 아,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요? 네네. 화면에 파도 한 번 찰썩 치게 만들려고 며칠을 그냥 멍하니 기다릴 순 없잖아요, 우리가. 게임하다가 파도 한번 보려고 3일 기다리고 뭐 이러면 아무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테센도프는 진짜 물리 법칙을 전부 다 계산하는 대신에 해양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바다랑 바람을 관측해서 만든 통계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네. 필립스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가져온 겁니다. 잠깐만요. 스펙트럼이요? 우리가 흔히 그 빛이나 소리에서 말하는 그 스펙트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원리는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3차원 공간에서 파도 모양을 막 찰흙 빗듯이 하나하나 그리는 대신에요. 네. 주파수 도메인이라는 수학적 공간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아, 주파수 공간이요? 네. 바람의 방향이나 속도 같은 그런 텍스트 값을 딱 입력하면 이 필립스 스펙트럼이 파도의 에너지를 주파수 공간에 쫙 분포를 시켜줍니다. 오, 쫙 분포를 시킨다. 그래서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치는 파도는 강하게 놔두고요. 반대로 역방향으로 치는 파도는 억제를 하는 겁니다. 아하. 게다가 시뮬레이션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잘한 잔파도들 있잖아요. 그런 건 아주 부드럽게 깎아내는 필터까지 딱 적용을 해주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이거 무슨 오디오 이퀄라이저 막 만지는 것 같네요. 오, 정확합니다. 바람이라는 그 입력값을 받아서 바다 전체의 어떤 파도 높이나 톤을 조절하는 그 거대한 이퀄라이저요. 베이스는 막 올리고 고음은 깎아내고 하듯이. 네, 특정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죠. 그런 셈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렇게 주파수 대역별로 기본 세팅을 딱 맞춘 다음에는 이 파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멈춰있는 바다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실제 바다의 물리 법칙인 그 분산 관계식이라는 게 투입이 됩니다. 분산 관계식이요? 네, 파장이 긴 파도일수록 물결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특성을 수학적으로 딱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 파장이 길면 빠르다. 그러면 막 큰 파도가 작은 파도를 막 집어삼키면서 웅장하게 밀려오는 그 느낌을 살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죠. 근데 전문가님, 주파수 공간에서 뭐 아무리 이퀄라이저를 만지고 뭐 속도를 조절했다고 해도
우리가 화면에서 바다를 보려면 그 숫자들을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결국 바꿔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변환 과정에 이 기술의 핵심이 들어갑니다. 역고속 풀이의 변환, 영어로는 IFFT라고 하는데요. 아, IFFT? 네, 이게 쓰이는 겁니다. 이건 주파수 공간에 막 흩어져 있던 그 복잡한 파동 데이터들을 우리가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3차원 공간의 입체적인 파도 지도로 순식간에 번역을 해주는 마법의 공식 같은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연산량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엄청 강조가 되어 있던데, 솔직히 이게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빨라지는 건가요? 쉽게 비유를 좀 해보자면요. 예전 방식으로는 슈퍼컴퓨터를 막 며칠 동안 꼬박 돌려야 겨우 몇 초짜리 파도 영상 하나 얻을 수 있었거든요. 며칠이요? 네네. 근데 이 IFFT 공식을 딱 적용하면 그냥 우리 집 책상 위에 있는 흔한 게임용 그래픽카드로도 1초에 60번씩 바다 전체를 다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슈퍼컴퓨터로 며칠 걸릴 거를 가정용 PC로 1초에 60번이요? 네, 거의 실시간으로 넓은 대양을 렌더링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건 단순히 그냥 좀 속도가 개선됐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거네요. 엄청난 혁명이었죠. 근데요, 전문가님. 방금 우리가 눈속임이라고는 했지만 이게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실제 바다랑 되게 비슷하고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면 굳이 막 무겁고 복잡하게 인공지능을 새로 끌어들일 이유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가짜 물리가 실제로 어떤 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길래 AI가 등장한 건가요? 아주 잔잔한 바다에서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거친 바다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거친 바다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오션 FFT 알고리즘은 수많은 파동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그냥 겹쳐진다. 이런 선형 이론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선형 이론. 서로 방해를 안 한다. 네. 하지만 실제 물의 움직임은 비선형적이거든요. 아, 실제로는 복잡하니까. 그렇죠. 파도가 높아지면 지들끼리 쾅 부딪히고 에너지가 막 섞이고 파도 끝이 막 뾰족해지다가 결국 자기 무게를 못 이기고 하얗게 부서져 내리잖아요. 네네, 그 포말이면서 부서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선형 이론으로는 이 부서지는 현상 자체를 절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우리가 왜 해적 게임 같은 거 할 때 폭풍 우속을 항해하면 거친 파도도 치고 막 하얀 거품도 막 엄청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멋지게 부서지죠. 그럼 제가 본 그 게임 속 그래픽들이 물방울이 실제로 막 솟구치고 부딪히는 그런 물리 현상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아주 위대한 그래픽 눈속임의 결정체입니다. 아, 진짜요? 네. 테센도프는 이 파도 끝을 좀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꼼수를 썼어요. 꼼수요. 어떻게 했길래요? 물을 짐자로 막 솟구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3D 모델링을 구성하는 바둑판 같은 격자망이 있거든요. 그 좌표들을 파도 꼭대기 쪽으로 확 끌어당겨서 그냥 구겨버리는 겁니다. 헉! 바다를 덮고 있는 그 기하학적 그물망을 손가락으로 꼬집어가지고 막 종이접기 하듯이 억지로 뾰족하게 만든다고요? 하하, 네, 그랬습니다. 와, 대박. 근데 좌표를 그렇게 억지로 막 세게 구기다 보면요. 3차원 그물망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막 뚫고 지나가 버리는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면이 꼬여버리겠네요. 그렇죠. 이걸 수학적으로 찾아내는 도구가 바로 자코비안 행렬이라는 건데요. 자코비안 행렬. 네, 시스템이 막 계산을 하다가 이 자코비안 값이 0보다 작아지는 영역, 그러니까 그물망이 꼬여서 에러가 난 부분을 귀신같이 딱 감지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에러를 삼기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단순히 하얀색 거품 이미지를 반창고 붙이듯이 쓱 덧입혀버리는 거죠. 세상에. 제가 보면서 감탄했던 그 웅장한 파도의 포말이 사실은 3D 그물망 꼬인 에러 덮으려고 붙인 반창고였다니. 이거 진짜 배신감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죠. 그럼 당연히 배가 쫙 지나갈 때 생기는 불규칙한 물보라나 해안가 그 얕은 바닥에 부딪혀서 파도가 갑자기 확 솟구치는 그런 상호작용 같은 건 아예 계산이 안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어떤 구조물하고의 상호작용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게 이 기술의 가장 뼈아픈 한계입니다. 그렇겠네요. 영화나 게임처럼 그냥 눈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하면 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뭐 최고지만요. 네. 자유로낭 선박의 안전을 직접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 해상 풍력 발전소를 짓기 위한 그런 진짜 공학적 시뮬레이션으로는 이건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죠. 아, 철저히 가짜 물리니까요. 맞습니다. 야, 이 가짜 물리가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유체역학을 계산해줄 그 구원투수로 인공지능이 등판을 한 거군요. 네,
드디어 진짜 물리 엔진이 등장하는 거죠. 네, 자료에 등장하는 PIN은 물리정보신경망이라는 녀석이 그 기존의 전통적인 시뮬레이션 한계를 어떻게 깨부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이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공학자들이 진짜 물리 법칙을 풀기 위해서 쓰던 전통적인 전산 유체역학 방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래 방식이 있었군요. 네, CFD라고도 부르는데 그런데 이 방식은 바다 공간 전체를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아주 미세한 정육면체 블록으로 아주 잘게 쪼개야만 했어요. 아, 공간을 다 쪼갠다고요? 마인크래프트처럼요? 오, 네, 딱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합니다. 아하. 그런데 상상해보세요. 블록이 많아질수록 컴퓨터 메모리가 진짜 터져나가고 연산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을 해버립니다.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그걸 다 블록으로 쪼개면 어우. 그렇죠. 하지만 이 P는 아예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공간을 쪼개는 격자, 그러니까 메쉬가 전혀 필요 없는 연속적 좌표계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잠깐만요. 바다를 그 작은 구역으로 쪼개서 계산하지 않는다면 컴퓨터가 도대체 그 파도의 위치나 흐름을 어떻게 인식한다는 건가요?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P는 바다 전체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연속적인 수학 함수로 통째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함수로 통째로. 네네. 네,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일일이 저장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인공지능한테 특정 위도, 경도, 그리고 시간 좌표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아, 질문을 딱 던지듯이요. 맞아요. 그러면 AI가 그 즉시 그 위치에 3초 뒤 파도 높이는 2m고요. 유속은 이렇습니다. 하고 핀포인터로 값을 탁 뱉어내는 겁니다. 와. 공간을 무식하게 다 쪼갤 필요 없이 내가 딱 궁금한 지점의 값만 연속적으로 쏙쏙 뽑아볼 수 있는 거죠. 아,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 바다 전체를 막 수십억 개의 미세한 레고 블록으로 쪼개서 하나하나 조립해야 하는 그야말로 지독한 노가다였다면 네, 노가다죠. P는 바다 전질이 아주 부드럽게 덮는 그 거대한 수학적 보자기를 한 번에 확 씌워놓고 우리가 바늘로 콕 찌르는 지점의 상태만 바로바로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보자기 비유 참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게다가요, 기존 방식은 그 레고 블록들 사이의 어떤 값 차이를 이용해서 미분 계산을 했거든요. 미분 계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블록 크기가 조금만 커져도 막 오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파도 모양이 다 뭉개져 버렸어요. 화질 깨지듯이 그렇게 되겠네요. 네. 반면에 이 P는 딥러닝 특유의 자동 미분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컴퓨터가 그래프 구조를 막 타고 다니면서 미분 공식을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내기 때문에요. 아, 자체적으로. 네, 뭉개짐이나 왜곡이 전혀 없이 파도의 아주 가파른 경사면까지 엄청 정밀하게 계산을 해냅니다. 와, 진짜 신세계네요. 완전 차원이 다르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자료를 읽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딜레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기존 시뮬레이션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끝없는 바다를 컴퓨터 안에 대체 어떻게 구겨 넣느냐. 이 경계 조건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하던데요. 아, 경계 조건. 그게 아주 치명적인 난제 중 하나였죠. 그러니까요. 전통적인 시뮬레이션에서는 계산을 무한정 넓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바다 영역 끝에 가상의 벽을 딱 세워야만 합니다. 수조처럼 만드는 거군요. 네, 문제는 파도가 그 벽에 부딪히면 마치 실내 수영장처럼 파도가 벽을 막고 다시 튕겨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반사파. 네, 이 반사파 오류가 시뮬레이션을 완전히 망쳐놓거든요. 그래서 공학자들은 그 벽에다가 막 복잡한 수학적 스펀지를 발라가지고 파도를 어떻게든 흡수시키는 억지스러운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좁은 수조 안에서 억지로 넓은 바다 흉내를 내려낼까 생기는 진짜 촌극이네요. 맞아요. 그럼 P는 이 반사파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하나요? P는요, 이 신경망의 첫 번째 층에다가 주기성을 띠는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를 아예 달아버립니다. 사인, 코사인이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그 파도 모양 그래프요? 맞습니다. 사방이 무한히 연결된 주기적 경계 조건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구현을 한 거죠. 와, 무한히 연결됐다고요? 쉽게 말해서 그 팩맨 게임 아시죠? 아, 팩맨 알죠? 입 벌리고 다니는 거. 네. 팩맨이 화면 오른쪽 끝으로 쏙 나가면 곧바로 왼쪽 끝에서 다시 나타나잖아요. 네네, 이어져 있으니까요. 네. 그것처럼 오른쪽 끝으로 흘러나간 파도가 자연스럽게 왼쪽 끝으로 밀려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아, 가상의 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파도가 튕겨 들어오는 반사 파워로도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 와우, 팩맨이라니 단번에 이해가 팍 가네요. 가상의 벽을 아예 치워버리고 공간의 제약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전통적인 방식은 이 시간의 제약도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막 1초 뒤 파도를 예측하려고 수만 번의 연산 루프를 엄청 촘촘하게 돌아야 하는 족쇄가 있다고 하던데 피는 그 제약마저도 딱 끊어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물리 엔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딥다이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네. 오션 FFT는 엄청 빠른 대신에 가짜 물리라서 한계가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P는 진짜 물리를 정밀하게 풀 수 있지만 또 처음부터 이 넓은 대양을 통째로 학습시키기엔 연산이 너무 무거워서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하고요. 네, 맞아요. 무겁죠. 성격이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인 두 기술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합친다는 건가요? 아, 여기서 공학자들의 정말 천재적인 발상의 전환이 딱 돋보입니다. 바로 연산자 분할이랑 잔차 학습이라는 이 궁극의 하이브리드 전략을 꺼내든 건데요. 연산자 분할이랑 잔차 학습이요? 네, 바다의 파도 전체를 어떤 하나의 무거운 덩어리로 보지 않고요. 역할을 두 개로 쪼개서 분업을 시키는 겁니다. 분업이요? 어떻게 역할을 나누는데요? 우선 오션 FFT가 나섭니다. 이 녀석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네네, 아까 1초에 60번 그린다고 하셨죠? 네, GPU를 막 풀가동해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광활한 바다에 대략적인 파도 틀을 1초 만에 광속으로 쫙 뽑아냅니다. 오, 스케치하듯이. 맞아요. 전체 그림의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는 거죠. 네. 그럼 인공지능인 P는 처음부터 텅 빈 바다를 무겁게 학습할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아하. 오션 FFT가 던져준 베이스 위에다가 파도가 좀 비선형적으로 막 가팔라지거나 서로 부딪히는 그 미세한 물리적 오차, 즉 잔차 부분만 AI가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얹어주면 시뮬레이션이 끝나는 거죠. 와, 이거 완전 미술 시간의 분업 시스템이네요. 분업 시스템 맞습니다. 그 텅 빈 캔버스에다가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낑낑대면서 막 유화물감 칠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네네. 30조, 배경 밑그림은 1초 만에 다 그렸습니다 하고 큰 틀을 딱 잡아주면 AI는 그 위에다가 진짜 물리가 적용된 부서지는 물거품이나 가파른 파도 마료 같은 초정밀 디테일만 싹 덧칠하는 그런 방식이군요. 와, 비유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정말 훨씬 쉽네요. 딱 그런 식입니다. 와, 기발하네요. 근데 이 분업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오차 하나 없이 딱 굴러가는지 이걸 살펴보면 더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P는 자신이 계산한 그 미세한 디테일 보정값을 오션 FFT의 밑그림이랑 더해서 일단 합산된 파도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네, 일단 합친다고요. 그리고 이 합산된 결과를 진짜 엄청 깐깐한 물리법칙인 비선형 유체역학 방정식에다가 직접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아, 스스로 채점관에 대해서 시험을 쳐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물리법칙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방정식의 양쪽 균형이 깨지면서 오차, 즉 물리적 손실값이라는 게 발생하겠죠. 네네, 에러가 나겠죠. P는 어떤 다른 외부 정답지 같은 거 없이 오직 이 오차를 0으로 맞추겠다. 이 일념 하나로 스스로의 신경만 가중치를 끊임없이 깎고 수정합니다. 오, 자기 스스로요? 네, 진짜 물리법칙 자체가 AI를 훈련시키는 아주 완벽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셈이죠. 물리법칙이라는 정말 절대적인 잣대라 있으니까 AI가 엉뚱한 그림을 그릴 일은 없겠네요? 절대 없죠. 근데요, 전문가님, 이 바다 시뮬레이션이 뭐 게임이 아니라 실제 현실의 바다를 예측하려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부표나 레이더 같은 관측 데이터랑도 결국 연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핵심을 짚으셨네요. 예, 솔직히 바다에 떠있는 부표 몇 개 가지고 그 넓은 바다를 어떻게 다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건지 좀 감이 안 옵니다. 정보가 너무 듬성듬성하지 않나요? 그쵸, 듬성듬성하죠. 그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가진 진정한 파괴력입니다. 파견력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부표 사이의 간격은 보통 수십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고요. 레이더 데이터는 노이즈가 너무 가득합니다. 맞아요. 과거 기술로는 이 듬성듬성한 데이터만으로 쉴 새 없이 변하는 비선형 파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연산약이 폭발을 해서 실시간 추적이 아예 불가능했어요. 네네. 하지만 우리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문제를 아주 우아하게 해결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먼저 그 듬성듬성한 부표에서 관측된 바람 정보를 재빨리 오션 FFT에 확 밀어넣습니다.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션 FFT가 자기 특기인 그 스피드를 살려가지고 대략적인 바다 지도를 순식간에 만들어내겠네요? 정확합니다. 오션 FFT가 지금 바람이 이러니까 대략 이런 바다일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사전 지식, 일종의 밑그림을 AI한테 힌트로 넘겨줍니다.
힌트를 주는군요. 그러면 AI는 이 넓은 바다를 처음부터 막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밑그림을 바탕으로 실제 부표의 관측값이랑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 혹은 아까 말한 그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빈 공간의 잔차만 아주 집중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완전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정답의 90%가 스케치되어 있는 커닝 페이퍼를 딱 들고 빈 칸만 채우는 거니까 연산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지는 거군요. 와, 커닝 페이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학자들은 그래서 미리 연구소의 오프라인 환경에서 수많은 바람 조건에 대해서 이 핀을 대규모로 막 훈련시켜둡니다. 아, 미리 훈련을 시켜요. 바다의 그 거친 물리법칙을 AI의 뇌구조에 미리 내재화시키는 그런 작업이죠. 직관을 심어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실제 바다에 딱 투입이 되면 레이더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무거운 방정식을 처음부터 다시 푸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내재화된 직관, 그리고 오션 FFT의 커닝 페이퍼를 바탕으로 신경망을 아주 살짝만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을 하는 거예요. 아, 살짝만 고치면 되는군요. 네. 그러면 그 듬성듬성한 관측 데이터 사이의 빈 공간을 인공지능이 물리법칙의 한치의 어긋남 없이 초단위로 촘촘하게 싹 메워버리는 겁니다. 와,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의 연속이네요. 정말 흥미로운 기술이죠. 그저 영화나 게임을 위한 단순한 그래픽 기술인 줄로만 알았던 오션 FFT의 그 통계적 눈속임이 거대하고 무거운 AI를 실시간으로 아주 가볍게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부스터 엔진 역할을 했다니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하이브리드 기술이 결국 우리의 현실이나 산업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 기술은 그 해상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을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난 자유로낭 선박이 있습니다. 네, 배에 아무도 없는 거죠. 비바람에 막 센서는 오작동하고 레이더에는 노이즈가 가득하겠죠. 엄청 위험하겠네요. 하지만 이 인공지능 모델은요, 그 불완전한 데이터만으로도 10분 뒤에 배를 덮칠 거대한 비선형 파도의 높이랑 방향을 정확히 예측을 해냅니다. 10분 뒤의 상황을요? 와.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경로로 타각을 틀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 해상풍력발전소 근처에서 갑자기 막 솟구쳐 오르는 돌발 파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수초 전에 미리 예측해서 터빈 블레이드 각도를 안전하게 싹 조절할 수도 있고요. 와, 사고를 아예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빠르지만 부정확했던 통계 모델, 그리고 정확하지만 너무 무거웠던 물리 AI. 네. 이 둘의 장점만 취한 이 하이브리드 기술 덕분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연의 카오스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통제하는 그 시대의 초입에 서게 된 겁니다. 인류가 이 거친 자연의 카오스를 통제하는 시대라니. 와, 들으면서도 정말 가슴이 막 벅차오르네요. 저도 연구하면서 매번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 딥다이브에서는요, 통계적 눈속임으로 1초 만에 밑그림을 딱 그리고 AI를 통해서 미세한 물리적 잔차를 보정해가지고 그토록 복잡한 바다를 실시간으로 예측해내는 경이로운 과정을 한번 해체해봤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오늘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주변에는 사실 바다 말고도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매일매일 수만 가지 변수로 요동치는 주식시장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돌발적인 사고 하나로 도시 전체가 꽉 마비돼버리는 그런 거대 도시의 교통체증 같은 것들 말이죠. 만약에 거시적인 통계 모델로 대략적인 뼈대를 잡고 그 위에 인공지능이 실시간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세한 비선형 보정치를 얻는 이 완벽한 하이브리드 분업 시스템. 이 아이디어가 경제나 도시공학 같은 다른 세상의 모든 혼돈 영역에 똑같이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언젠가 우리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사전에서 사라져버린 세상의 모든 혼돈을 실시간으로 계산해내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